10명 중에 10명 다 말렸겠죠. 또 치킨 프랜차이즈가 레드오션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부자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수업 이호선입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저는요 치킨을 한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치킨에 또 콜라와 함께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은 이거 여름에 시원한 맥주하고 먹어도 맛있고 겨울에도 맛있어요. 언제가 치킨이 안 맛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오늘 나오신 분이요.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치킨 플러스 윤민호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치킨 플러스. 근데 저는 사실 치킨 플러스라는 이름을 일주일 전까지 사실 몰랐어요. 네네네. 왜냐면 이제 길을 지나가면 치킨집이 많이 보이고 네네네. TV를 봐도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길거리에도 치킨 플러스 간판은 제 눈에는 안 띄고, 네. 네. 그리고 광고에도 치킨 네네네. 플러스 광고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네.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유민호 대표님 나오신다고 네. 치킨 플러스 아냐? 그랬더니 다 한다고. 너무 맛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매장이 많나요? 몇 군데나 돼요? 네, 저희는 매장은 이제 한국에는 한 4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420개요? 네, 해외에는 한 3, 4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광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못 본 거예요? 사실 작년까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도 거의 안 했었어요. 네. 그냥 저희가 홍보한 거는 매장이 있는 주위에만 이렇게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네. 유명 유튜버 분들하고 지금 콜라보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송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왜냐면 제 주변 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네네네. 치킨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사실 음.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탁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네.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 보니까 또 배달료를 추가를 해서 5,000원인가 더 내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었는데 네. 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대표님 뭐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떡볶이랑 같이 있는 메뉴 있죠. 네네네. 그걸 같이 주문했는데 네. 그냥 혼자서 다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이거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먹어보고 진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생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창업하신 지가? 저희가 2016년 9월부터 해서 4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네. 매장이 이제 420개 정도 되면 네. 이 속도가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빠른 편이고 1년에 저희가 매장이 100개 정도 생겼는데 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또 저희 말고도 네. 빠르게 성장하는 타 브랜드들이 있어서 요즘은 뭐 같이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원래 이제 네. 치킨 매장을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 쪽으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원래 전공은 이제 경영학부 회계학 전공인데 학교 전공 수업보다 훨씬 프랜차이즈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회생활이 어떤 거예요? 사업을 할 거니까 처음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어떤 경영기획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꽤 큰 프랜차이즈 회사에 전략기획, 그룹 전략기획 팀으로 들어갔고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어떤 브랜드가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은 직장생활로 시작을 했고 네, 맞습니다. 첫 사업이 치킨 플러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한번 하시고 치킨 플러스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다른 사업을 한번 했고 망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한 30살쯤인가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첫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아. 제가 이제 경영학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부를 대학교 때부터 쭉 네. 해왔고, 그리고 본사에서 경영기획 업무를 이제 해왔고, 또 이제 식스 시그마나 이런 어떤 경영 툴에 대한 어떤 학습도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한번 컨설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잘 안 되셨어요? 네, 잘 안 됐습니다. 그 안 된 원인을 생각해 보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어떤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컨설팅만 했을 때는 사실 일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씀씀이가 우선 커졌어요. 또 다른 사업도 이제 벌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도 있거든요. 오, 자격증 따졌어요? 대학교 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이야. 이제 가맹거래사라는 공정위 프랜차이즈 자격증도 있고, 이제 그거 공인중개사는 그걸 다 땄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성과는 미미한데 씀씀이는 이제 커지고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돈도 많이 빌리고 친구한테도 빌리고 뭐 카드빚도 많고 사채도 쓰고 그 빚을 갚는데 한 5, 6년 걸렸어요.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그 치킨을 정하게 되신지가 좀 궁금해요. 혼자 이제 기획을 한 건 아니고 이제 한 사업을 그때 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고 저랑 어떤 친구 둘이 있었고 또 저희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또 지원을 해주는 어떤 형이 다른 사업을 하는 형이 있었고 또 지금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던 친구가 있었고 독서 모임 개발 제품을 잘 개발해 주는 또 형님 예전에 같이 근무를 했던 형님 해서 5명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치킨을 하자라고 했죠. 사실 아이템은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사업이 중요하신 거네. 15년 정도를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이제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모든 책 그리고 그 상권 입지와 관련된 당시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엄청 성장한 글로벌 회사 삼성이나 아니면 아마존, 구글은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템은 저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았는데 근데 치킨을 선택한 거는 같이 있는 분들이 치킨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지금 한국의 어떤 음식 중에 글로벌로 가장 그 뭐 가능성이 높은 게 치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었죠. 보통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치킨집을 할 때 또 치킨 프랜차이즈를 할 때 그냥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제 주변에 딱 보면 동네에서 이제 치킨집을 이렇게 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나도 이제 가맹점 내줘 그래갖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뭐 떡볶이집도 그렇고. 근데 대표님은 오히려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이제 전문가이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뭐 치킨을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뭐 떡볶이집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해도 그거를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인 거네요. 사실 그게 좀 너무 과대한 자신감이긴 한데 한 분야에만 정말 한 15년 이제 20년 가까이 파고드니까 대략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감이 있었고 치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먹는 음식이고 다 먹어본 음식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맛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영입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입하는 측면과 이제 거기서도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제 어떤 영입은 치킨 장인 어떤 형님이 있어요. 치킨 장인. 치킨만 한 20몇 년 개발하신. 와. 저는 어떤 경영에 대한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한 거를 20년 가까이 했다면 그 형님은 치킨 개발을 20몇 년 한 형님이에요. 그 형님한테 이제 이제 저희 같이 시작했던 멤버들이 물어봤어요. 멤버들 형이 어떻게 지분으로 우리가 쉐어를 할까 아니면 그 어떤 뭔가 인센티브나 급여로 드릴까 했더니 형님이 이제 그러면 난 지분으로 달라. 이렇게 해서 지분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합류를 다시 하게 된 건데 이제 시스템은 어디서 들어가냐면
이렇게 우수한 개발진이 이제 만드는데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출시할 거냐?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저 시스템이 좀 제가 먹어보고 맛있어 맛없어 이러면은 너무 제 독단적인 그쵸, 판단에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배달의 민족에서 예. 그 치믈리에라는 자격증을 줬어요. 아, 그 눈을 막 가리고 치킨 맛을 다 맞추는 오.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믈리에 자격증처럼 치믈리에를 줬는데 그 친구들 10명을 저희가 10분 정도를 섭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평가단인 거예요. 오, 그래서 제품 개발진 분들은 이제 열심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서 통과되는 제품만 이제 출시를 하게끔 된 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요즘에 이제 치킨집 창업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치킨집이 동네에 쫙 깔려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치킨집을 창업하면 네. 어떻게 수입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치킨집이 네. 이렇게 많이 있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시장 경제는 그게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흘러가거든요. 네. 그게 그만큼 수익률이 어. 되니까 사실 아, 무너지지 않고 그러네. 계속 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치킨집이냐, 네. 족발이냐, 네. 아니면 다른 거냐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어. 내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서 안정성을 찾는 게 뭐냐인데 치킨은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치킨 업종은 안정성의 측면이 좀 더 높은 업종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 치킨 플러스도 홀 매장이 있나요? 네, 저희 홀 매장이 일부 있는데 예. 대다수는 이제 배달형 매장들로 아. 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임대료를 비싸게 주고 대로변에 얻을 필요는 없겠네요. 네, 저희는 이제 주택가 어. 이런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이니까. 네. 그러면 창업 비용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겠네요. 타사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창업했던 방법은 제가 이제 인천 구월동에 누나랑 이제 했던 매장이 네.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네. 1,300만 원짜리 치킨집을 아니 보증금하고 권리금. 권리금까지. 네. 야. 1,300만 원짜리 인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장사가 안 됐으니까 그쵸. 좀 싸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거를 1,300만 원짜리 인수를 해서 이제 설비 다 돼 있으니까 오. 간판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야. 그리고 청소만 뭐 예. 깨끗하게 하고 간판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오. 3, 4개월 만에 이제 매출액이 쭉쭉 늘어나니까 오. 이제 인근에서 소문이 나고 그렇죠. 지금도 사장님들 창업할 때 이제 막 새롭게 막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네.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저렴하게 인수를 해서 오. 차라리 그걸 깔끔하게 네. 하고 그 아낀 돈으로 차라리 고객들은 서비스를 더 주는 게 더 야. 낫지 않냐 이렇게 권장해서 창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하는데 한 3천만 원이면 야. 초기 운영비까지 홍보비 서비스 주는 비용까지 우와. 아니 근데 타사는 제가 듣기로는 치킨집 할 때도 한 2억? 예. 그렇죠. 이 정도 1억, 2억 됐죠.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주변에서 이제 들었는데 네. 2, 3천만 원 들여서 투자. 예. 아니 그러면은 사장님은 이제 본사는 네. 남는 게 없잖아요. 예. 그 창업할 때는 이제 저희는 남는 것 전혀 없고요. 그 이제 저희는 로열티도 안 받는데 그 이제 식자재 공급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매출과 이익을 얻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야. 최저가 프랜차이즈 최저가로 공급하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흑자가 난 적이 없어요. 회사가. 야. 이제 그런데도 국내 최저가로 이제 공급을 하려면 네. 본사의 마진이 거의 없어야만 사실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적자를 감수를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으려고 소비자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비싸게 공급하면 당연히 관계가 그치.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네. 3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은 사실 돈 빌리러 다니는 일을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은 좀 이제 자리가 잡으셨겠어요? 420개 정도 매장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성장을 해서 회사 네. 매출과 이익도 많이 나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와. 증권사랑 계약이 됐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후년쯤에는 상장 오.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처음 일 시작할 때부터 상장까지 내다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5년 안에 상장을 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 1년 정도 좀 이제 늦춰질 것 같은 오. 그런 느낌. 아니 그러면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목표가 상장,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시는 게 이제 목표. 이제 다른 분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부자가 뭔지 제가 우리 방송을 봤더니 예. 부자라는 정의 그렇죠? 예. 그 옛날 사업할 때는 진짜 그랬어요. 옛날 예. 사업할 때는 예. 돈 많이 벌어서 예.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실패를 네. 크게 해보다 보니까 예. 만약에 제가 그 어떤 돈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면 그 3년 동안 사실 적자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돈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낮췄더니 이게 관계가 좋아지면서 맞아. 예.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 그게 조금씩 더 뭔가 맞아요. 물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제가 깨달았고 일단 치킨 플러스가 잘 되려면 네. 예, 그 이렇게 가맹점 사장님이라고 네네네네. 하나요? 보통? 네.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 아, 그분들이 네네네. 잘 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네. 이제 어찌 됐건 이제 회사도 퇴직하고 이제 네. 생계를 위해서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나 버세요?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예. 대표님이 되게 이건 다른 얘기인데 배려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왜냐면 이게 별건 아닌데 예. 대부분의 10분 중에 한 네. 9분 정도는 네. 가맹점 사장님이라고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오. 가맹점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오. 물론 가맹점의 주인이니까 맞긴 한데 예. 가맹점의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아까 어. 표현을 아. 하시는 분은 제가 진짜 거의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놀랐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예예. 저희는 이제 매출이 높은 매장은 어. 하루에 한 300만 원 가까이 팔아요. 아니 배달 매장에서 네, 거의 배달. 그런 매장들이 이제 극히 일부 있고 예. 매출액이 안 나오는 매장도 있고 그럼 오. 이게 편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는 게 본사의 이제 역할이에요. 그 편차. 평균 매출액은 한 60만 원 정도, 오. 60만 원 초반 정도 돼요. 야, 저희는. 엄청나네. 네, 그럼 한 달에 그럼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이제 매출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네, 가맹점 사장님이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순수익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네. 가족분들이 같이 할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한 그 정도 나오면 450에서 500만 원, 550 사이. 우와. 그래서 그냥 저희 브랜드는 현재는 음. 한 2천만 원 정도, 2, 3천 정도를 투자를 해서 네.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어. 이제 꾸준히 갖고 가는 게 지금 평균 정도고요. 오. 근데 만약에 혼자 하면 인건비가 한 명 더 나가기 때문에 그쵸. 사실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가맹점 사장님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거는 그 매출액을 네. 매출액과 이익은 어. 사실 교육하는 대로 하면 하루에 100만 원이건 150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거라는 게 이제 본사에서 이제 네. 교육시켜주는 대로. 네. 근데 보통 프랜차이즈 하면은 본사 얘기 잘 듣지 않나요? 부자는 모두 되고 싶지만 네. 그게 이제 다른 분들 나오신 분들이 예. 이게 마음의 부자가 될 거냐, 돈의 부자의 삶을 이제 쫓을 거냐 해서 네. 많은 선택에 이제 어. 갈림길이 생기는데 진짜 돈을 쫓으면 결국에 돈을 잃는 게 모든 게 집착이 맞아. 욕심낼 것 같아. 그쵸. 예. 사랑에 집착하고 그래서 막 이성에 집착하면 떠나가듯이 돈에 집착하면 돈이 떠나가지 맞아요.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이라는 건 뭐 큰 거는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픈해서 고객이 좋아하게 네. 서비스도 더 우리가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식용유도 예. 매뉴얼에 맞아. 정해져 있는 대로 갈고 그리고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도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이제 전부 교육할 때 회사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맞아. 욕심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도 네. 다른 집보다 좀 더 주고 그럼 관계도 좋아질 거고 맞아요. 이렇게 더 주면은 모든 게 좋아져요.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식용유를 치킨을 더 튀기면 맞아. 좀 남을 텐데 그리고 그리고 인건비를 덜 주면 좀 남을 텐데 그래서 그거를 100% 준수한 사장님은 그게 매출이 높은 거고 그 중간에 갈등, 내적 갈등. 맞아. 내가 이거를 네.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기면 매출이 낮은 거예요. 본사 이제 얘기대로 매뉴얼 잘 지키고 네.
가장 성공한 사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장 많이 벌었다 이분. 네. 저희는 1호점은 매출액이 계속 늘어요. 야, 1호점 마포 성산이 저희 1호점인데 오. 근데 거기는 처음에 이제 다른 브랜드 한 50만 원 예. 이제 했던 아. 거를 저희가 인수해서 이제 한 건데 예. 지금은 거기도 하루에 한 2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야, 치킨집 250만 원이면 진짜 네. 엄청 팔리는 거죠? 네. 와, 엄청나네. 네. 아이템은 네.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부를 이루는데 중요한 10가지 중에 한 10위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10이요? 네. 10. 오. 저는 정말 많은 것 와. 중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 정말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야. 하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분야를 얼마나 몰입해서 전문성을 갖출 거냐. 아. 고객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게 아. 지식을 기르고 전문성을 키우면 결국에는 고객이 만족하고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의 반영을 얻으면 네. 이제 부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돈은 저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네. 10명 중에 10명 다 말렸겠죠. 전 부모님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또 치킨 프랜차이즈가 레드오션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모두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레드오션이라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치킨집을 창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네, 성공하는데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둑을 잘 두거나 예. 게임을 잘하는 거나 치킨집을 잘하는 거나 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선 뭔가를 잘하고 싶으면 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쵸, 좋아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성공한 사람들. 네. 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연구를 해야겠죠. 그 내가 쌓았던 경험들, 여러 가지 배웠던 경험들을 토대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그때부터 이제 좀 추가해야 될 거고. 네. 지금도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시니까 네. 아마 이제 뜻한 바 분명히 다 이루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제 부자 수업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프랜차이즈를 해도 성공할 수 있고 네. 다른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성공할 수 있다. 네. 네. 하는 한마디 좀 코멘트 네. 해주시겠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꿈보다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고 이제 그 충실한 게 좀 뭔가 배우는 거 여기에 좀 더 집중하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나중에 진짜 코로나 같은 게 또 터지든 아니면 전쟁이 터지든 그런 게 터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배움에서 즐거움을 얻는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킨 플러스 유민호 대표님과 네.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특히 맛있는 우리 치킨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유민호 대표님의 우리 성공 스토리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그리고 치킨 플러스 더 잘 되시기를 저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오늘부터 아무리 멀리 매장이 있어도 치킨 플러스에서만 꼭 배달해서 치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킨 플러스 유민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돈이 형이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못 아직까지. 잡았어요. 이제 천명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경험치는 무조건 쌓여야 된다고 맞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서 컨텐츠에 대한 결정도 하고 그 컨텐츠에 대한 책임도 혼자 져야 돼요. 요즘 이거 틱톡 춤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거 귀여운 거 잘 치거든.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 오래. 이거 옛날 건가 이거? 요거 넣어주세요. 요거 아주 좀 넥타이어 해가지고 이거.